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스토킹 문제가 사실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정확히 이제 스토킹 방지법의 풀네임이 뭐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그 배경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태현 사건이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그 노원구에 살고 있는 그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세모녀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범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범죄들이 성립했는지 그 죄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사람 셋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3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택배 기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집에 찾아갔는데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는데도 그냥 기다렸고 동생인가가 문을 열어주니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거 침입인데 칼을 들었기 때문에 특수가 붙죠, 그죠?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특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맞아요. 어떤 게 성립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 셋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맥주를 먹었대요. 그게 사실 절도.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그거죠. 앞으로는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이 시점부터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성립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김시현도 마찬가지로 스토킹이라는 경범죄 처벌법이 이제 위반이 되죠. 사실 스토킹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범죄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카톡이나 이런 것도 또 찾아서 지웠나봐. 그 여성의 핸드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죄. 그러면 사실 다 종합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경합적으로 성립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게 가장 중한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 스토킹 방지법으로 인터뷰까지 하셨잖아요. 잠깐, 아니, 잠깐이든 뭐 길게든 지나갔어. 어디 SBS 8시 뉴스에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뭐 얼굴도 이렇게 나오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왔죠. 사진으로 나오고 사진으로. 그 목소리도 나오고 목소리 축하의 박수를 이제 보내드리고 목소리 감미롭게 나왔지. 그래서 어떻게 스토킹 방지법 뭐 그 내용이 뭐예요? 이제 스토킹 범죄 뭐 이제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새로 생겼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범죄에 이제 규정이 된 거죠. 한번 제가 그 행위 태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그리고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 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거나 훼손을 통해 공포심 조장하기 이런 행위 태양을 규정하고 있고 대반적으로 어떠한 이제 강제력 수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들도 함께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스토킹 당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수사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 필요에 따라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 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이제 취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에는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조치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문제로 지금 지적되는 거 중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인 게 그럼 한 번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냐 라는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2번은 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그렇죠. 그럼 지속적 반복적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가 문제인데 네. 이 규정은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아직은 해석이 없는데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를 보통 이제 법원에서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적절하게 짧은 기간 내에 같은 범위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거 네. 되게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 형법 규정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횟수 정도는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깔끔해요. 그 예측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죠?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와 유사한 범죄 행위 태양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 반의사 불벌죄가 성범죄에 있어서 폐지됐다는 거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공포심을 느끼고 오히려 그 공포심 덕분에 가해자가 쉽게 그 처벌 불허 인사를 받아내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히 성범죄, 강제추행 이런 거 한 번 당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포심 때문에 합의를 해줘버리고 끝내버리는 이런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처벌 규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혹은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 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거나 훼손을 통해 공포심 조장하기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범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제 뭐 단체의 위력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겠고요. 처벌 규정과는 별도로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가해자를 구치소에 구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나 기간 등을 특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맞아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성범죄 유사범죄에 있어서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맞아요. 조금은 피해자 보호에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영상 촬영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